안녕하세요. 77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저희 웨비나예요. 마지막 웨비나를 어떤 걸 할까 연사를 섭외하면서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하시는 이윤경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또 윤영희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 워킹맘의 어떤 애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디스커버리에서도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뭐 다 아시다시피 마이스 산업의 여성 인력의 포션이 되게 높게 잡혀 있잖아요. 뭐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 70% 정도 여자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 여성 인력들이 마이스 산업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학계, 업계, 그다음에 뭐 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뷰로에 계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나다 순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컨벤션 뷰로의 권명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안 하세요? 저 끝? 네. 맞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저는 대구 컨벤션 뷰로의 컨벤션 팀을 맡고 있는 권명희 팀장입니다. 여기서 몸담은 지 이제 거의 이제 19년 차? 내년 되면 20년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오래되셨다. 네, 진짜 오래된 사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 마이스 전공의 윤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덕여대 글로벌 마이스 윤영혜입니다. 저는 6살 아들의 엄마이고요. 오늘 주제에 맞게 워킹맘 얘기 그리고 여성이 마이스 산업에서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지원돼야 될지 좀 심도 있게 얘기해보고 싶어서 교수님의 또 초청에 감사드리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K의 이윤경 대표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K 이윤경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저는 문정동에서 온 7살, 9살 형제맘 이윤경입니다. 왠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업을 시작을 하고 이제 아리따운 처녀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 둘을 낳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를 이어온 저의 경력을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중간에 또 어떠한 비상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지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윤경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업계에서 여자가 뭐 저희 업계뿐만 아닐 것 같아요. 모든 업종에서 여자가 사회생활 한다라는 게 쉬운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만 그런지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뭐 16년, 20년 이렇게 이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어떤 지원책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우리 윤영희 교수님께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우리 제가 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마이스 산업이 마이스 산업에서 한국의 경우에 여성의 인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성 인력이라는 게 남성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마이스 산업 쪽에 여성 인력을 조사했을 때는 한 6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60% 정도. 그것도 타 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죠. 근데 통계청에 이제 최근 자료를 좀 찾아보면 그거보다는 이제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그래도 남성보다는 좀 많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 내외로 비슷하나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타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스 산업의 여성 비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친화적인 산업이기도 하고 또 여성의 어떤 고유한 특성과 잘 맞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여대에서
또 글로벌 마이스 전공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을 잘 길러서 마이스 업계로 진출시키고 또 경력 개발을 도와줘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정말 중요하고 이 자료가 이제 계속 남을 거라 더 이제 잘 중요한 포인트만 잘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느냐, 여성이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보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말 미래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관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해 봤을 때 업계에서 오신 실무자들은 좀 비관적으로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겁도 많이 주시고 좀 각오 좀 하고 들어와야 된다부터, 그리고 사실 오래 하기엔 어떤 부분이 힘들고 또 일하고 오셔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힘든 얘기를 많이 해주고 가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이쪽을 가야 되냐, 뭐 박봉이라 들었고 뭐 복지는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안 좋다고 하는데 진짜 교수님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런 걸 오히려 저한테 묻고 해서 이제 이런 비전을 좀 심어줍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마이스 산업이 초입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신입 맞아요. 3년에서 5년 차가 업무 강도가 가장 셀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멀티 능력을 요구하고 정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을 들여서 배워야 될 것들이 가장 몰려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너무 힘들다는 거는 이제 사실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연차가 쌓이고 PM을 달고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지면 이 일은 전문성이 쌓인 상태에서 기획도 해볼 수 있고 조금 더 멋진 일을 해볼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직업이라는 그 경력 개발의 어려움과 경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PM을 달고 났을 때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 것이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좀 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급여도 안정적으로 되고 뭐 대기업과 뭐 다른 곳과 비교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급여의 수준이 되고,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조금 고생스럽지만 하고 나면 그렇게 경력을 많이 쌓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비전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또 대기업은 경력 단절이 되면 돌아가기 힘든 구조지만 마이스는 환영하는 편이다. 경력은 계약직이라도 이제 다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계속 축적이 되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런 쪽으로도 심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학생들의 섬세함과 그리고 센스, 언어적인 감각, 그리고 꼼꼼함, 이런 것들이 마이스 산업에 잘 적용이 되고 어울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성향과 또 잘 맞춰서 이쪽 분야를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금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에서 어느 정도 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이제 많이 일하면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도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 기업은. 하지만 오늘 이제 권명희 팀장님도 나오셨지만 뷰로나 센터 그리고 공공의 조직의 성격을 가진 곳은 C레벨로 가는 비중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기업보다는 조금 공공 쪽으로 C레벨의 임원을 여성 배출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것 같고, 때마침 요즘 ESG나 UN SDGs에 준하는 걸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화두입니다. 여성의 이런 사회 진출이. 그래서 조금은 마이스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대세를 힘입어서 조금 리딩하는 산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트렌드에 앞서가는 산업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C레벨 진출이 조금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말스의 여성협회의 발기인 자리로 너무 좋은데, 교수님. 와.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지금 윤영희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도하시는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임원의 진출. 우리가 오늘 권명희 팀장님 나오셨지만, 뭐 이은경 대표님은 임원이시기는 하신데, 공공기관의 센터 사장, 센터 중에 지금 뭐 그래도 예전에 손정미 대표님이라든지 계실 때는 센터 사장이 뭐 한두 분 정도 여자가, 근데 역대에 한두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 기간 내내 한두 분 계셨던 것 같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뷰로도 마찬가지죠. 뷰로의 뭐 단장이나 국장이나 대표라든지 하시는 분 중에 여자가 아무도 없죠. 실장님이나 국장님 하시는 경우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왜 여성의 어떤 아까 말씀한 꼼꼼함이라든지 세심함,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은 실무를 할 때만 중요한 능력이었던 건가. 이게 왜 임원이 되는 레벨에 있어서는 작용하지 않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거 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권 팀장님 혹시 왜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대구가 그렇다라는 뜻, 뭐 김성태 국장님이 잘하시는 거 다 아니까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진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 여자 우리 50% 넘게 여성 인력이 많은데도 PCO들 중에도 타 업종에 비해서 그래도 많은 편이지만 여자가 대표인 경우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초창기에는 많았었는데 요새는 참 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왜 여자는 안 되는 거죠? 임원으로 가기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분위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게 여성분들이 없잖아요. 지금 이미 이제 리더분들이 위가 없다 없으시니까. 뭐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연차가 올라가면서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일의 연속성으로 이제 회식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여자분들은 대체로 이제 아기도 키워야 되고 그치. 결혼을 바로 하면 가죠. 그래서 뭐 회식이 뭐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게 문제지 적절한 건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아무래도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교육을 저희가 이제 은연중에 어떤 그런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리고 남자분들이 좀 딱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여자분이 훨씬 나은데도 이렇게 자신감에 있어서 자기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본인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고, 아까 동덕여대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업계에서 온 실무자가 접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가서 신랄하게 들어오면 힘들다. 진짜 왜 무슨 생각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되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데요. 근데 이제 그만큼 문턱이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만 하면 이제 저희 세상이죠. 살아남기만 하면. 그만큼 이제 그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고, 그 살아남게 되면 기회가 엄청 많죠.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뷰로가 물론 PCO보다는 너무, 저는 이제 한 번씩 저희가 어쩔 수 없이 PCO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진짜 PCO 분들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들을 이제 어렵게 해내고 나면 얻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나이라든지 사회적 경험에 비해서 너무 많은 큰 기회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 업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급여 이외에 얻을 수 있는 큰 부분이라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이렇게 다독이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인력 현황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 이제 컨벤션 뷰로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여자 직원들이 대체로 많고 또 아, 그런 꼼꼼함이 요구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펑크 내는 분들은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좀 들으시면은 아,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인정하실 겁니다. 예, 예. 그러시고 그런데 이제 전시 쪽은 남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쵸.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센터와 컨벤션 뷰로의 역할이 딱 나눠져 있어서 음. 컨벤션 뷰로는 컨벤션 쪽으로,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는 전시회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애기가 죄송합니다. 왔다. 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일하는데 애로사항입니다. 전 좋은데요. 네, 오히려 오늘의 저희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네. 저도 자주 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엑스코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중간에.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한 10년 정도만 하더라도 10년 차 정도 됐을 때는 일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엑스코 직원들하고 나눌 수가 있었어요. 이래서 힘들다. 거기 회사는 뭘 해주냐. 저희는 회사는 이런 걸 해준다더라. 이러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 두 명? 그 정도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스템으로 뒷받침 못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어졌다라는 거. 그렇지만 저는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좋아진 것 같고, 저도 막 일을 하면서 너무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직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옛날보다 시스템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임신을 한다든지 뭐 육아 이런 게 있을 때 휴가를 어떻게 해주나요? 저희는 그러니까 출산휴가는 당연하고 육아휴직은 자연스럽게 쓰는 분위기예요. 아, 출산휴가는 3개월? 네네네. 출산휴가는 뭐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뭐 네. 법적으로 주는 거니까 당연히 하고 육아휴직도 지금은 다 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다 써도 뭐 물론 스스로 눈치 보지. 저는 육아휴직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안 근데 쓰셨구나. 네, 못 썼어요. 자리가 없어질까 봐. 아니,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사실 약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제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있을 때 제가 제일 앞에 제일 있는 먼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제가 제일 먼저 하니까 하셨구나. 비바람을 다 맞아야 돼요. 그러셨구나. 울어야 네, 되겠다, 이 타임에 우리.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출산휴가를 가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출산휴가가 육아휴가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휴가 3개월을 가던 뭐 출산휴가 10개월을 가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법적인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제도를. 경험해보지 그러니까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12개월을 가고 왜 당신은 3개월을 가지?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제가 출산휴가를 갔다 오고 나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육아휴직을 하시는데도 조금 수월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뷰로 연습은 쉽진 않았어요. 저희가 PCO가 더 힘들 것이다. 근데 뷰로의 첫 번째 일본 선수들은 되게 어려웠었네요. 뷰로도.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막 쉽지 않았죠. 지금 한 10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애를 키운 지 11년, 12년 정도 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냐였어. 이게 무슨 소리니? 회사를 그만둘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예전에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배들이 육아휴직을 갈 때도 이제 시에서 약간 눈치를 주는 거. 그 회사 좋다. 뭐 이런 분위기? 시 공무원들은 되게 떳떳하게 가지 않나요? 그분들은 남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런 걸 잘 몰라요. 참 어렵네요.
네, 아, 진짜 어려워요.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이제 그 시간을 거쳐서 지금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진짜 그러면 뷰로에 이제 여직원들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쭉 이렇게 쭉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네네네 여직원들이 쭉 일을 하고 있죠. 아, 네, 요새는 육아휴직에 복귀해서 예, 다시 일을 쭉 일을 해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눈치 안 보고 일하고 있으니까 다들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아, 빵빵 치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여성분들이 아까도 그 본인들이 리더십을 저도 마찬가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큰 소리 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큰 소리 내시면서 일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리더로 일하고 계시는 이윤경 대표님 이제 다시 아, 맞닥뜨리 대표님. 넘어와서 네. 대표님 이제 리더가 될 때까지 대표님 사실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시기도 하셨었고 네, 창업하시기 전에 네, 그쵸. 아이를 낳으신 거는 창업하신 다음 그 전이자 전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첫째를 낳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창업을 창업해서 하고 나시고 네, 그래서 계속 이어오고 있지요.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육아로 인한 이런 거 아닌가요? 아, 네, 그게 맞아요. 맞는 진짜요? 게, 네,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회사를 좀 가고 싶다. 그게 어느 회사든지 나는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그게 이쪽 마이스 쪽이든 아니면 어떤 회사의 뭐 일반 그 사무직이든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회사면은 좋을 것 같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만 쉬어도 좋겠다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창업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로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서 발급을 해주시는 거를 업체에서도 더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자의반 타의반이고, 네네네. 그래서 그 계속 그 윤 교수님도 말씀 주시고 이제 또 팀장님 말씀 주시는 게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저의 경험을 봐도 사실 24부터 27까지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여기 뭐 마이스 쪽도 일해보고 또 다른 쪽도 해보고 정말 방황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하다가 27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26 또는 27살에 이 업계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 30살까지가 이제 정말 열심히 배우면서 뛰는 단계. 예, 뒤도 안 돌아보고 이때는 정말 뛰는 단계 있고 그때가 경력이 1년에서 5년 차. 근데 업계에서 가장 3년에서 7년 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심 멤버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 코어가 이제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은 이 업종에서 그 코어가 되는 그 나이대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네, 이 사회생활을 포기하거나 이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는 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점프 뛰어가지고 이제 프리랜서로 가거나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다시 들어오시는데, 제가 경험한 걸로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독하다, 아니면 너는 운이 좋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부단히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또는 어떤 사회에서든지 여성으로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첫째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잘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바로 임신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근데 뭐 건강이 참 허락을 잘 하더라고요. 입덧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저 아이 낳기 2주 전까지 일했어요. 네네. 그런데도 뭐 전혀 이상함도 없었고. 그다음에 아이가 3월생인데 1월 달에는 그 아이 뱃속에 거의 큰 아이를 데리고 그 눈 오는 강원도에 하이원으로 행사 치러 가고요.
네, 그렇게 갔다가 또 와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금씩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 몸도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깨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그 출산 예정일에 나왔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역시 일을 해야 돼. 이제 뭐 이렇게 잘못된 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일을 하다 보면 뭐 그 감동적인 책을 읽는다든지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게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 주최 측 전화 오면은 정말 험한 말 안 나가면은 다행인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냥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을 만지면서 그래 너는 수학 천재가 될 거야. 이 엑셀을 내가 다 만지고 아주 있으니까. 긍정적이셨네. 그러면서 오늘은 뭐 몇천만 원을 엄마가 예산을 만들었어. 오늘은 몇 억을 만들었어. 곧 있으면 몇십억이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 뭐 또 다른 걸 할 때는 그래 우리 엄마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면서 계속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나는 여기서 일을 멈춰야 돼.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민간 쪽에서는 뭐 회사도 많고 그다음에 그렇기는 하지만 또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그 마이스 쪽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요즘은 사실 또 일자리 구하는 거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저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떤 업체들은 사실 3번 낙방한 데도 있고요. 네. 보는 눈이 나쁘셨네, 들. 네.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것 같아요. 난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그리고 아이랑 같이 너가 엄마를 이해해 주고 엄마도 너 이해해 줄게. 네가 힘들면 발차기를 해. 그럼 엄마가 그렇게 하셔갖고 그만두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출산 전과 출산 후 이 하루 차이가 정말 개벽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이제 펼쳐진 거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있는데 엄마의 꺼내놨을 때는 엄마의 손이 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아빠가 도움을 주거나 할머니가 도움을 주거나 가족들이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엄마의 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래 3개월 열심히 엄마가 너를 돌봐줄게. 우리 3개월 후에 건강하게 돼서 너는 어린이집, 엄마는 회사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거부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네, 회사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3개월을 더 연장을 했죠. 그리고 6개월째. 너는 어린이집 가고 엄마는 일터로 가자 했는데 9개월째까지 딱 가려고 하는 순간마다 아이들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헤어지기 싫었는지 일단 그렇게 해서 복귀를 못했어요. 결국엔 9개월째에 가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사표를 내고 오고 이제 저는 나머지 이제 아이랑 이제 육아를 시작을 하면서 날을 보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이제 심적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그때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물론 아이를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외에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우울증 비슷한 그러니까 점점 가라앉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별로 좋지 않는 그래서 딱 아이가 1살째 될 때 너는 가라. 엄마는 엄마 일터로 간다 해서 했던 게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고요. 저는 그때 이제 제 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맡는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급여를 받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연장하려는 의지 하나로 이제 버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제 둘째를 또 갖게 됐어요. 둘째는 이제 제가 사무실을 딱 하나 제 사무실을 가졌을 때 그래서 그 아이는 낳고 제가 2주 만에 출근을 시작을 했는데요. 둘째 아이는
아이를 데리고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회사에 와서 그 제 자리 옆에다가 그 요즘 매트 되게 잘 나와요. 방처럼 생긴 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트 깔고 거기에 이렇게 전기장판에 인형에 뭐 이렇게 해서 방을 하나 제 자리 바로 옆에 꾸며줬죠. 그리고 직원 4명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연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아이가 옆에 있으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또 가잖아요. 예, 물론 대표님이긴 하시지만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왜 아무리 대표지만 형평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사무실에 나오니까 저만 아이를 보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아. 이모 삼촌들이라고 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공동 육아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아이를 못 봐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삼촌 이모들이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가끔 가끔 우유도 같이 먹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공동 육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는 엄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뭐 이거는 지금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의 저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 이제 결혼해서 지금 6학년 보내는 워킹맘이 있으세요, 저희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시 출근, 5시 퇴근 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또 좀 재미있는 것은 남성들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2주간 아이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2주간 그 회사 휴가를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아이 낳으셔서 힘드시잖아요. 2주간 엄마들 잠 못 자거든요. 네. 그때 엄마들 낮이든 밤이든 옆에서 아이 아빠가 돌봐줬을 때 엄마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뭐 더 길면 좋겠지만 2주간은 휴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산후조리원 2주 갔다 와서 2주를 그다음에 쓰는 이제 경우,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때 이제 첫째 아이를 아빠가 돌봐주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쓰는데 그 부분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경험에 의한 부분이어서 약간 민간 차원의 경험에 의한 부분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앞에 윤 교수님이나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이런 기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자리를 비우면 나를 대신할 수 없는 프로젝트 계약직들이 사실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드셨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저를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구할 수가 더 쉽게 구할 쓸 수 있는데. 네. 근데 교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팀장님 그 자리에서 그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저는 제 의지를 정말 강력한 의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짝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그래서 윤영희 교수님 지금 둘째를 못 갖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머니 없어요. 윤영희 다시 교수님을 하기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조금 그 주제를 조금 바꿔서 경력 단절 여성들, 아까 이윤경 대표님 회사에는 지금 6시, 5시에 출근하시는 6학년 아이를 갖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력 단절이었나요? 그분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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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고 나서 그 남편의 직장 때문에 해외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사전에 이렇게 프리 인터뷰로 봤을 때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인터뷰를 볼 때 오히려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전에 저도 한번 이런 여성 인력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CEO들은 경력 단절 여성 얼마든지 나는 환영한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경력 단절 여성이어도 능력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반대로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경력 단절 여성은 좀 불편하다 라는 이야기가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설문을 할 때는
CEO들이 싫어할 거야. 경력 단절 여성은 뭐 복잡한 조건들도 많을 수 있고 뭐 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CEO들은 싫어하고 이 사람들은 뭐 별 생각 없겠지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CEO들은 환영한다라고 답변을 하는 반면에 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불편하다. 나랑 같이 동급의 어떤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의 문제도 자기는 불편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 나보다 상사인데 내 밑으로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분부터 얘기하실까요? 제가 네. 먼저 말씀해 아니요, 주세요.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먼저. 먼저. 네. 이은경 대표님 먼저고요. 저는 그 부분은 대표님들께서 경력 단절 여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회사 분위기하고 일정 부분의 제도를 먼저 마련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희 회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만족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전에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랑 그다음에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갭 차이 부분이 분명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경영자로서 그런 그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여성분들을 모신다고 하면 그만큼의 제도적인 부분이 같이 뭔가 싸움이 일어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도적인 부분이 나서줘야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들이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저는 분위기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대표님들께 짐을 좀 넘기고 싶습니다. 네. 윤여희 교수님. 네, 그 예전에 경력 단절 여성들을 교육해서 취업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예 다른 분야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또 두 번째는 이쪽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 다시 오시는 분들.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이분들이 유사한 업무 아니면 어떤 그 사무직 이런 일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너무 다른 환경 그리고 이 적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엄청 특출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보조로 괜찮다라 하셨지만 직원들이 불편해했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리더십이 나와서 결국에는 컨플릭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가 참 하기 힘든데 그래도 몇 분은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케이스였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일하시다가 이쪽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이제 들어오실 때부터 아까 이윤경 대표님 말씀처럼 회사가 시스템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은 어느 급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회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들 행동을 하실 거예요. 비슷한 레벨이 아니라 그분의 경력을 인정하셔서 어느 레벨이다라고 대리면 대리, 과장이면 과장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조직에서 거기에 레벨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권 팀장님 말씀하셨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쉬다가 오시는 분들 교육 하나랑 그 다음에 C레벨로 올라가기 위한 여성 경영자 교육 요게 협회 차원 내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경력을 단절했다가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요즘 들어서 또 미팅 테크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이 또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을 재교육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연결다리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분들도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그 본인들도 두려움이 있고 회사도 걱정이 되면 이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다들 프리랜서로 이제 암암리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 없어서 이분들 그냥 아름아름해서 그냥 기간제별로 일하시고 이분들의 경력 관리가 안 되고 또 협회 차원에서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여성 리더를 기르기 위한 그 교육 과정은 반드시 경영자 교육, 저희가 실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도 가능하다는 교육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뒤에라도 네네네네.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 교수님 말씀처럼 여성 인력을 위한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권명희 팀장님도 혹시 뭐 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윤 교수님 꼭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 예,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 경력 단절에 대해서 뭐 아까 그 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뭐 사장님이야 당연히 본인이 제일 윗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안에서 어떤 거를 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조직 내에서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 아까 그 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시스템 서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큰 회사, 뭐 대기업 이런 거 아니고는 저희 같은 회사만 하더라도 그런 게 조금 이렇게 흐릿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아줌마들의 힘으로 나 그냥 막 사원밖에 안 되는데도 막 이것저것 간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아, 그렇게 아, 아. 되면. 그리고 또 경력 단절하셨던 분들이 제가 이제 일만 하다가 이제 늦게 이제 아줌마의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제 같이 애기 엄마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달라요. 뭐가 그분들의 달라요? 분위기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근데 되게 막 그런 서스럼 없는 그런 행동들이나 말이나 굉장히 정이 많잖아요. 또 애기 키우다 보면 모두 다 보듬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직장인으로서 엄마로 바뀔 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 어려웠던 것처럼 그분들도 또 이렇게 엄마에서 직장인으로. 엄마였다가 직장인으로 바뀌는 그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딱 이렇게 그 각 잡히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경력 단절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직장인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교육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듬어져야지 서로 이렇게 또 일하기가 편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나 바빠서 좀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동네 아줌마들끼리는 통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네. 나 지금 애 좀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피해가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다가 결국은 엄마들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내지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길 때 더 이상 내가 일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윤영희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 도대체 뭐 하자고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경력을 놓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내지는 또 정말 안타깝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PCO 여성 PCO들 중에 뭐 팀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시집을 못 간 사람이 많은 건지 다들 능력도 출중하고 인물도 훌륭한데 왜 시집을 못 가는지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갔을 때 대전에는 남자 박사님이 많다 그래서 우리 미팅을 한번 주선을 하자. 여자 PCO들과 남자 박사님들을 모아갖고 아주 케미도 잘 맞을 것 같다. 이 성격상.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전에 행사를 만들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여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경력을 놓게 되는 경우,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놓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거를 근데 이제 저희도 저희 연구원에 일을 정말 잘하던 연구원이 있었는데 결국은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유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해법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런 유능한 인력들이 일을 놓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세 분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순서는 뭐 무작입니다. 저는 네.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스스로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우리 아이가 특별한 아이인가? 그 아래쪽으로 특별한 아이인가? 위쪽으로 특별한 아이인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우울증 테스트를 해주더라고요. 그 동사무소 이제 어르신들 이제 거기에 치매 테스트 옆에 우울증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가가지고 저 우울증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되냐 뭐 이렇게 네 해봐서 했어요. 그런데 100%
100이라고 했을 때, 우울증 지수가 0에서 100이라고 했을 때 40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0에서 2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감정의 기복이고, 이제 그 나머지 넘어선 거네. 80%가 이제 조금 힘든 상황인데, 다행히 50%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가족들 같이 상의를 해봐라. 여기는 이제 그냥 체크만 해드리는 곳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 자기 감정이나 뭐 이런 힘들거나 뭐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감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어. 아이들한테도 엄마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자. 그게 남편에게도 나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 이렇게 자꾸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계속 이렇게 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우면 나 이러니까 즐거워. 앞으로 이런 상황을 내가 많이 계속 힘들다고 만들어줘. 그래서 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정에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솔직함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일례로는 이제 아이가 거의 2살쯤, 첫째 아이가 2살쯤 넘어갈 때쯤 됐는데 이때는 정말 피크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던 이제 회사의 이사님이, 여성 이사님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계시다 온 이사님이 계셨는데 그 이사님께서 윤경 너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외국에서는 아이를 키울 때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 정신과의 정신의학과 검사를 받게끔 권유를 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힘들면 우리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회의를 맡기고 일을 맡기듯이 너의 그런 힘든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전문가를 찾아가 봐. 그게 나쁜 거 아니야. 도움을 받아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현명한 거지. 계속 네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평생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아이하고 나와의 뭔가 감정적인 트러블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아이 그 성격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아이를 대체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나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듯이 이 아이의 그 특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뭐 TV에도 많이 나오는 박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육아 전문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런 박사님들을 찾아갔어요. 어디에서 찾았냐? EBS를 보니까 그런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수소문해서 스피커 찾듯이 찾으셨네. 네, 연사 찾듯이 찾아가지고 가서 이 아이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 저랑 몇 가지 부분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많이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는 잘못이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는 잘못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엄마 잘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도움을 계속 주변에 말로 하든 힘들게 하든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하는 게 힘들구나. 그러면 나는 일주일 동안 내가 커피를 마시는 걸 다 아끼면 3만 원이야. 그러면 그 3만 원을 내가 아끼고 믹스 커피를 마셔서 일하는 도우미 선생님 반나절이 3만 원이니까 그 3만 원으로 우리 집 대청소를 한번 하자. 뭐 이렇게 기회비용을 계속 바꾸면서 네, 정말 두 단위도 프로젝트처럼 정말 그 상황을 일하듯이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뭔가 포기해야 할 때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야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단계를 넘는 프로젝트라고 워낙에 많은 프로젝트들을 다들 해보셨으니까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저같이 조금 넘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전문가를 꼭 찾아가시는 것을 저희가 전문가처럼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거를 꼭 해외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그런 검사를 한다라는 거는 되게 좀 몰랐던 사실이어서 권유를 한대요. 그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특히나 서비스 직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너 한 6개월 지나면 그쪽 슈퍼바이저가 너
한번 검사 받아볼래? 그러면 아, 저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권유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또 다른 분들은 권 팀장님. 잊어버리기 전에 네. 지금 또 아니 이렇게 대표님이나 이렇게 교수님 말씀 주시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때 얘기하는 거 네네네. 근데 진짜 그 도움을 많이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첫째를 키울 때는 저희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둘째를 키울 때는 지금도 아직 돌봐주시는 그 이제 제가 출산휴가 갔다 오자마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이죠. 이렇게 봐주시는 그 돌봄 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대표님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노산이었어요, 노산. 그래서 몸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몸은 진짜 아직도 산후 휴유증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은 되게 그렇게 힘든 게 다행히도 없었고, 또 너무 즐거웠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정신적으로 힘든 것만큼 이제 신체적인 고통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돌봄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무슨 센터, 돌봄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원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하여튼 운이 좋게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출산휴가 3개월 하고 나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제도가 너무 안 좋았던 게 제가 사실 아기 키우고 아기 낳을 때 제가 한 2, 3년 전까지도 항상 분노 게이지가 있었어요. 사회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그런 뭐 하나 어떤 제도가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가 3개월 끝나잖아요. 그럼 신청을 2개월 전부터 할 수 있어야지 그 돌봄쌤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있잖아요. 3개월이 지나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돌봄 선생님이. 그럼 계속 선생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계속 돌봄 선생님 바뀌거나 뭐 이렇게 또 다른 데 도움을 받거나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말이 되냐. 출산휴가가 3개월 끝나는데 그 전에 돌봄을 남자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다 막 화내고 막 그랬었어요. 남자가 만든 제도였을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그 유치원이 이제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때 아이들 부모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는 유치원에서 맡기는 게 아니다. 부모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꼭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석을 체크를 해서 끝나면 하면 상도 주고 막 그랬어, 엄마들한테. 근데 저 못 가잖아요. 월요일 오전에 누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뭐 계속 원장님이 수녀님이었거든요. 계속 뭐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때 그 성당이 대구에 있는 대성당인데 그 성당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때 주차가 안 돼서 하여튼 뭐 안 된대요. 그래서 막 그랬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이한테 너희 엄마는 왜 그 부모 교육이 안 오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저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건 아니지 싶어요. 근데 지금도 화가 나네. 화가 나네. 저도 들으면서도 화가 나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애한테 물어보지? 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전화를 원장님한테 하다가 울었어요. 그치. 눈물 날만 하지. 서럽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장님 또 수녀님이니까 왠지 막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때 약간 우울증 있으셨네. 네, 그러면서 막 회사도 안 그렇고 진짜 어떻게 유치원까지 이럴 수 있냐고 제가 진짜 원장님한테 되게 화를 많이 내서 그 이후로 원장님 되게 잘 봐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진짜 누구에게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저는 이제 마음으로는 행복하고 그랬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저는 이제 표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나마 이게 쌓이지 않았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여리고 표현을 하지 못하고 쌓는 분들은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하고 아까 제가 그 원장님한테 세상에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유출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교수님께서. 네. 그래서 그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나 힘들고 난 중요한 일을 두 가지나 하고 있으니까 뭐 잘 도와줘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진짜 이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이만큼 해야 되나?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게 애를 낳아 보니까 저도 일을 참 좋아하지만 애를 낳아 보니까 진짜 왜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는지 알겠더라고요. 네네네.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애한테 막 쏠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일이 좀 소홀해지잖아요. 맞아요. 막 그리고 회사도 뭐 저희 편 안 들어주고 하니까 화나게 에라 모르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 그래 70은 내가 집에 내가 육아에 관심을 가질 거야. 근데 30만 할 거야. 제가 그런 마음을 너무 화가 나니까 회사가 나를 안 도와주는 느낌이 드니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일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고 나니까 애들한테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깨달았던 게 내가 일을 좀 소홀히 하고 애들한테 잘한다라는 게 애들한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도 잘해야지 애들한테도 잘하겠구나. 그리고 애들한테도 좀 잘해야지 일도 잘할 수 있겠구나. 진짜 이게 저글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는 진짜 깨달아서 그게 진짜 힘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자기 스스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방출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했을 때 이렇게 다 봐도 다 높은 자리는 다 남자분들이 하고 있고 갈 길이 멀어요. 갈 수도 없어. 갈 수 있는 길도 모르겠고 그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아웃소싱하고 난 일을 하고 있는데 해봤자 팀장인데 내가 이거 뭐지? 나중에 애들이 커서 엄마는 고작 팀장 하려고 우리 그렇게 놔두고 그렇게 다녔던 거야?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아까 그 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성들끼리의 연대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런 안정망이라든지 지지해 주는 거. 저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 너 그때 그래 다 힘들어. 조금만 견뎌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했던 그런 직장 선배가 얘기를 해주면은 더 힘이 났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해줄 분들이 없었어요. 저희 회사에. 근데 엑스코조차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다 그럴 거예요. 또 PCO나 이런 분들 중에서 그 애기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에서라도 이런 거가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고 연대가 돼서 또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을 키우는 뭐 보상은 아니지만 애들을 키우고 또 당신도 경력으로 이만큼 갈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 그럴걸요. 내가 뭐 고작 이거 하려고 내가 애들 맞아요. 내버려두고 내가 이러고 있나? 있냐? 이런 생각하죠.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뭔가 이제 이게 있다. 나도 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내 자리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만둘까요? 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연대해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말이 되게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시는 말일 것 같아요. 보면 진짜 그래서 노처녀 임원들이 많은 이유가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일을 결국 손에서 못 놓다 보니까 결혼할 그런 기회까지 다 놓치면서 이렇게 일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슬픈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류인영애 교수님께서는 또 이 경력 단절을 여성을 유출시키지 않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PCO 경험을 한 7여 년 정도 했는데요. 제 결혼식 날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은 결혼식을 가야 되니까 행사는 못 갔죠.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결혼식 내내 행사 생각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PCO들이나 마이스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 친구는 결혼식 날짜를 못 잡았어요. 행사 날짜 때문에 2년 정도를 결혼식 날짜를 못 잡을 정도로 뭐 바쁘고 그런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하루는 윤은주 교수님을 한번 그냥 갑자기 찾아뵈러 간 날이 있었어요. 네네네. 선능에. 예. 그때 아마 제가 그게 달았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찾아 나서는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너무 좋은 멘토들이 많으세요. 윤은주 교수님께 그때 가서 제가 정말 그날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네, 다 이런 이유였었던 거. 그랬군요. 네, 지금 제가 돌이켜봐도 제가 네, 그때 이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아이를 처음 키우는데 먼저 하신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많이 얻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극복해냈던 것이 네네 지금까지 네,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아마 별말씀을요.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마이스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워킹맘들이 사실은 겪고 있는 이슈이고 사실 그런 상황에도 마이스의 어떤 문제는 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는데요. 그 유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스트레스가 또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워킹맘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 마이스 산업 안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사의 중역으로 갈수록 그런 생각은 좀 덜해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과장급에 있어서 자기한테 맡은 행사가 다 치르고 이틀 딱 휴가를 받아서 이때만큼은 정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마이스의 일이라는 게 쉴 수 없죠. 이 이틀 사이에도 연락이 계속 오고 이 사람한테 이걸 하면서 본인이 생각해 놓은 범위만큼 휴식을 못 취하고 다시 그 일에 투입이 될 때 이래서 그만두는 경우를 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인경 대표님 말씀대로 30대의 지금 레벨이 굉장히 없는 상황인데 이 업계에 그 이유가 뭐 육아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가 너무 많고 이게 과중해서 쉬어야 될 때 그 저는 딱 이틀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만 하면 이분 다시 돌아와서 책임감 있게 정말 잘할 텐데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공격해서 내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회사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회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소모품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 그 이틀 지켜달라 그랬으면 이틀만 딱 지켜주면 계속 열심히 할 텐데 그거 못해서 이제 못한 게 인간적인 대우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모두가 이제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즘은 많이 없겠습니다만 파트너 사이 갑질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나오는 성희롱 발언이나 그리고 뭐 어떤 무시하는 발언 그리고 여성 비하 발언들 이제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뭐 익숙해져서 이제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자라나는 이 MZ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들짝 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울로 계속 쌓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애기 엄마가 돼도 해도 이 PCO나 마이스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파트너의 개념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게 계속 쌓일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지만 이런 것도 좀 신고 제도 같은 걸 좀 저희가 뭐 마련할 수 없을까요? 좀 이렇게 저희끼리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개인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권 팀장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너무 이제 힘들다 요새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힘들면 쉬어 이 말보다는 지금은 할 때야. 되게 열심히 할 때니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고 더 같이 가보자라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 훨씬 더 저는 용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의 연대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검사하는 것 중에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엄마와 아이의
그 성향 분석을 통해서 좀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니어그램을 그냥 아가씨 때 해봤었는데 굉장히 힐링이 되고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애니어그램을 피시오페나 마이스협회에 좀 제도해서 그러게요. 좀 마이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워킹맘들이 도움도 받고 개인적으로라도 성향을 잘 알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솔루션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라 그런 걸 좀 제도화하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관리를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잘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대기 정리를 다 쫙쫙쫙쫙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너무 많이 지나서 혹시 나 이거는 꼭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하는 거 있으시면 뭐 한 말씀만 듣거나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우선 뭐 어쨌든 저의 오늘 기승전은 어쨌든 자신의 의지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제가 실무를 다 하지는 않지만 실무를 한다는 느낌으로 혼자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9 to 6 업무를 내가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꼭 생각을 해보고 항상 이 마이스는 힘들어. 어디 가나 다 힘들거든요. 맞아요. 마이스가 힘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적응을 못해서 힘들기 때문에 이 일을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일을 즐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대기업들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매년 인사고과라는 것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쪽 마이스 쪽에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모든 분들이 자기 개발을 얼마나 할 것인가. 내 시간을,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오롯이 나의 시간을 위해서 어느 정도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한테도 어떤 과정을 제가 이제 알아낸 노하우로서 과정을 설명해 주면 직원분들이 서너 시간에 할 것을 제가 30분 이내로 다 끝내게끔 알려주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부단히 저는 6시에 퇴근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습득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처럼 내가 이 일에 어느 정도나 더 맞춤형 인간이 되고 더 경험이나 경력치가 좋아지고 하루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9 to 6에 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우선 5시간 5시간 정도는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자. 이런 자기 개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에 끌려가다 보면 평생 일에 끌려가고 그러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낙오되는 케이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의지를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시면 이런 저희 같은 사기업에서는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뭐 못다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사실 너무 많아서요. 지금 이제 시작하면 끝을 못 낼 것 2탄 같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넣어야 되나요? 시간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진짜 그 리더십 교육, 여성들의 사회 복귀에 대한 교육들, 아까 애니어그램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다른 것보다도 연대해서 저는 사실 우리 이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는 정부에 뭘 지원을 바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육아를 뭐 하기 위해서 뭐 돌봄 돈을 주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조금 인정받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위로를 하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더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세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말에 건강하게 남은 이틀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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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